네, 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김자림입니다. 오늘 양시장 10시 구간쯤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큰 폭의 낙폭은 아니고요. 약보합권 수준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큰 모멘텀 없이 대형주들의 약세가 오늘장 눈에 띕니다. 다만 상반기를 주도했던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외에도 건설, 조선, 정유업종 등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1시 구간 시황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네, 코스피는 0.34% 내린 2,85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860선이 무너졌고요. 장중 최저점 2,854선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비슷합니다. 0.25% 약보합권 수준입니다. 현재 840선이 무너진 837선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팔자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2,800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반도체 대표주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자금이 빠져나오는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1,230억 원, 1,364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현재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외국인이 383억 원 매도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나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79억 원 매도세를 보이면서 현재 12거래 연속 팔자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쌍끌이 매도세로 코스닥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 홀로 470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화장품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상반기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얼만큼인가라고 살펴보면은 48억 2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상반기 중에서는 역대 최대기도 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18% 오른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 하반기에 조금 더 잘 나왔을 경우에는 연간 1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중국은 14% 내렸고요. 미국 쪽에서 고성장이 돋보입니다. 미국은 61% 올랐고 일본도 괜찮습니다. 22%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위주의 수출했던 우리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는 매출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간 화장품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반기를 주도했던 화장품주들이 이번 달 들어서 약간은 주춤을 한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토니모리가 30% 넘게 내렸고요. 아모레퍼시픽도 20% 넘는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서프라이즈에 비해서 2분기에는 훨씬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부합하거나 조금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함께 제기가 되고요. 또 지난달 수출이 약간 주춤하면서 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런 모멘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성장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조선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2분기 호실적 전망의 돈반 순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 빅3 실적 개선세가 점점 가팔라지는 상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분기에는 1조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실적의 발목을 잡던 적자 선박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적자 선박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에는 대부분을 선사로 인도를 한 상황이고 외에도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빠르게 낮춰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신조성가 상승, 수주 지속 등 호재가 잇따르는 상황 속에서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들려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조선기자재도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한화 엔진의 목표 주가를 25% 올려잡겠다는 건데요. 현재 목표 주가가 2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선박 엔진의 성장성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주들의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엔터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 부진 전망 엔터주, 하반기 바닥론 솔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제 증권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3억 원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부진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실적 빙하기를 맞은 YG엔터테인먼트, 오늘도 장중 연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3% 하락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블랙핑크의 단체 활동이 불투명한데 베이비몬스터가 그 기세를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면서 신규 IP의 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YG 엔터테인먼트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외에도 하이브, JYP, SM 등도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는 BTS 전역과 활동 재개 기대감, 그리고 어도와 이슈가 있었던 이 신규 걸그룹의 성장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JYP는 스트레이키즈의 컴백과 월드 투어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엔터주들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정우영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을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는 그나마 글로벌 증시의 호조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오전장에는 플러스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외국인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연일 5일선에서 머리를 받치면서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연일 1년 내내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연간 사상 최고치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거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었으나 며칠 동안에 외국인들의 이 사고 팔고 하는 트레이딩 물량뿐만 아니라 오늘은 외국인들의 이 매수가 집중되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5일선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예전 말이 있습니다. 징후, 화장실 방귀를 자주 끼면 화장실 간다는 소리 알고 계시죠? 자, 5일선에 계속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일단은 한 차례 이 개파락을 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에서 이제 삼성전자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와 함께 현대차, 기아차의 연일 매도 물량이 조금은 아쉬운 것이 현재 거래소의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요. 잠시만요.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오늘 그나마 그래도 개파락의 양봉을 내면서 그래도 마이너스지만은 마이너스 0.46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좀 뼈 아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SK하이닉스의 대량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4.72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물량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바이오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과 함께 그나마 지금 행보권에서 좀 잘 버티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이 빠지고 있지 않는 곳은 금융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2차 전지의 하락을 통해 가지고 지금은 이 포저점, 3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포저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이 리스크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아직 바이오 쪽의 물량은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특히나 자, 알테오젠과 오늘은 저점에서 V자 급등을 보이고 있는 HLB가 오늘 수급이 두드러지게 들어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 제약까지 자, 우상향 패턴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반도체의 소부장에서 좀 뼈아픈 매도 물량과 함께 그리고 2차 전지에는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이 나옴으로써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저점에서 빨리 좀 잡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아쉬웠다는 것은 오늘 오전장이었습니다. 약세 출발하고 나서의 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장중에 그래도 플러스 둘 다 플러스를 내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지금 매도 물량을 좀 더 키우고 있는데 특히나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들어와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기간의 매도도 오늘 한 차례 멈춰 주었지만은 여기에 연속성이 나오려면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수가 들어와야지 저점이 잡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분석했지만은요. 연일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증시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지금 현재는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물량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수급이 다른 테마들로 이동을 하고 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에서 어떤 테마를 눈여겨봐야 할지 이데일리 스핀에서 오후장의 흐름과 함께 좀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볼 텐데요. 네, 스핀 잠시 보시면요. 실적 테마, 장기 테마, 단기 테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이나 조선 쪽도 좋고요. XR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어떤 테마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오늘 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화장품주들의 기술적 반등이 오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VR, AR, XR 쪽 메타버스 쪽에 6개월, 거의 5개월간의 조정을 딛고 V자 급등도 오늘 눈여겨져 보입니다. 특히나 이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3대 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 그리고 바이오인데 지금 연일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던 이 2차 전지와 그리고 반도체의 약세 흐름을 그래도 지금 현재 뒷받침되고 있는 건 바이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전체적으로 우상향 패턴이 보이는데 특히나 오늘은 마이크론 바이오, 유전자 치료제뿐만 아니라 CDMO 쪽하고 의류 장비 쪽도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 저번 주였나요? 자, AI 의료 쪽의 종목들을 좀 분석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저점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 건설, 정유, 제약 쪽이 움직이는 걸 보면 트럼프의 이 당선 확률이 높아질수록 그에 관련돼 있는 밸류 체인이 하나둘씩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쪽은 자, VR, AR 쪽의 메타버스 쪽으로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자, 덱스터를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덱스터는 무엇보다도 기술적으로 먼저 좀 봐야 됩니다. 메타버스에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이 실제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고요. 특히 재료 측면 아니면 이제 이슈 측면으로만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MP 좀 이야기 드렸는데 MP가 주도주의고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오늘 두 가지 종목인데 첫 번째로 맥스터입니다. 자, 맥스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연내 새 XR 플랫폼을 출시 전망으로 인해 수혜도 전망 받고 있고요. 국내 유일하게 AR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을 운영 중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증강 형식 웹을 만들어서 저작 구도를 전 세계 59개국에다가 지금 개발사를 배포하고 있고 1919년도에서는 AR 원천 기술을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체적으로 제조 현장에서 적합한 용도로 산업용 증강 현실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좀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요.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이 삼성의 새 XR 플랫폼뿐만 아니라 디바이스를 연내 공개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7월 11일 날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오늘 양봉을 띄는 종목. 자, 맥스터 같은 경우에는 왜 오늘 맥스터를 들고 왔냐? 오늘 재밌는 또 소식이 하나 들렸죠. 산업용 메타버스를 키운다. 정부
민간 협동 협력 기관을 둬서 추진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자 이제는 XR 삼성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AR의 원천 기술을 들고 있는 맥스트가 DCM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은 자, 라온텍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라온텍에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들 이유는 뭐냐? 자, 확장형 XR 디바이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로서 하반기에 이제 비전 프로와 함께 삼성의 XR 플랫폼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의 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업체들이 이제는 좀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라온텍도 기본적으로요, 이 하방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또 동일한 날짜였죠. 7월 11일 날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자, 이 거래량이 너무 큽니다. 기존의 하루의 거래량이 보통 20만 주에서 30만 주 되는데 7월 11일 날 터진 건 70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손바뀜이 한 차례 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라온텍을 두 번째 여러분들이 또 천천히 바닥권에서 관심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는요. 꼭 이슈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재료나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만큼 단기 테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삼성 디바이스 기대감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덱스터의 전략 살펴봤고요. 라운텍에 대해서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스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금은 전통적인 종목들이 오늘 이름을 다수 올렸는데요. 이 두 번째는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전통적인 종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금 트럼프 관련돼 있는 관련 업종과 산업이 지금 현재 밸류체인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밸류체인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차익 매도를 할 수 있는 반도체와 그리고 연일 상승을 보였었던 상반기의 대형주들에서 이제 이 고점에서 매도 후에 저점에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의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시멘트 들고 왔습니다. 자, 시멘트라고 하게 되면 사실 너무 좀 할 말은 없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장에서의 대부분이 좀 무거운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무겁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건설뿐만 아니라 건설 기자재가 움직이는 자, 이 라인업이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먼저 보시게 되면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 물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징후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일시멘트입니다. 한일시멘트는요, 이제 국내 몰탈 시장의 부동의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을 보시게 되면 특히나 놀랄 노자입니다. 자, 현재 건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지만은 한일시멘트는 연일 이 어닝스 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 2022년도에 1,170억이었는데 2023년도에 100% 성장한 2,465억을 기록했고요. 올해 상반기도 1분기에 550억, 2분기 지금 컨센이 890억에서 900억이 나오기 때문에 전 분기 대비 61% 성장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어닝 서프라이즈의 시멘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특히나 현재 자리는 양봉 3개를 지금 점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물량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탄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트럼프 관련되어 있는 업종과 산업의 밸류체인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성신양회를 들고 왔습니다. 성신양회는요, 벌써부터 건설 종목들이 움직일 때부터 장대 양봉을 내면서 한 차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살짝 주고 있는 행보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자, 갭상승 이후에 음봉이지만 5일선에 견디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적 호전의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자,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16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시멘트 관련 종목들은 트레이딩도 가능하지만 이 스윙과 그리고 롱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 시장을 좀 바라본 후 또 이 전통 굴뚝산업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건설의 쌀의
시멘트도 동시에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멘트 다소 무거운 종목인데 현재 실적 테마 5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일 시멘트, 성신양의 실적 기대감 나와 있는 종목들이고요. 스윙과 롱플레이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다음 섹터는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자, 그래도 시장은요, 무엇보다도 오늘 반도체에서 대량의 매도와 연일 2차 전지에서 이 세럼봉, 다시 말해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시장을 잘 견디고 그리고 내년 시장을 위해서 또 움직이고 또 특히나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저점 매수고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것이 유일한 게 제약바이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제약은요. 자,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좀 쳐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셀트리온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 7월 1일이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일 수 있는 21선과 61선 뚫어줄 때 셀트리온 제약도 종가 기준으로 그 당시에 뚫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자, 여러분들 7월 12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1선 눌림목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추세 우상향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은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의 합병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일 시가총액이 높은 이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움직임으로써 셀트리온 제약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자,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오늘 다시 한 번 또 들고 왔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라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네.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특히나 어제 또 여의도에서 큰 행사가 또 있었죠.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어느 이 신땡땡 정권사의 엄땡땡 또 연구원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좀 미래의 기대감, 앞으로의 기대감이 큰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먼저 체크해드리면요. 먼저 앞에 보시게 되면 7월 2일 날 21선의 세름봉을 통해 데드 클로스가 났습니다. 그러나 역시 알테오젠이라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행보하는 캔들이 지금 현재 8개에서 9개 정도 나오고 있죠. 다시 말해서 고점에서 지금 매도 물량을 출현했지만은 손바뀜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단봉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인데 그 이유는 간단하게 자, 허셉텐의 바이오시밀러 ALT-L2에 대한 중복 품목 허가 승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에 있어가지고 영업이익 이 마일스톤에 들어오는 시점과 그리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2년 뒤의 시점을 보게 되면 현재 시가총액 14조는 이제는 좀 우리가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으나 2년 뒤에는 좀 보지 못할 시가총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제약바이오의 두 종목 저점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그 두 번째 우상향 패턴에서 이제 매수 급소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는 알테오젠을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 모멘텀이 나와 있고요. 알테오젠은 수급도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데일리 핫스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데일리 스핀에서 4가지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는데요. 점수도 확인하고 향후 방향성까지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수급 포착주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데 종목 분석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차트 포착주 NP입니다. XR 테마로 부각이 됐죠. 거래량 동반되며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상승률 상위주 지노맨 컴퍼니 현재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함께 진단해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 조선주, 삼성중공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데일리 핫스핀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수급 포착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나와 있는데 수급이 좋아서 포착이 됐겠죠. 이 데일리 스핀 점수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89.1 나옵니다. 거의 네. 90점 퍼펙트한 숫자에 0.9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수급입니다. 한국금융지주는요, 거의 2개월 가까이 외국인들은 지금 저점에서 지금 연초에 이 연초 3월에서 4월 사이부터 쌍끌음 매수를 통해 가지고 연속 지금 현재까지도 매수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기간은 사고 팔고는 좀 하고는 있으나 2개월 전부터 거의 1개월 한 15일 보름 정도였죠. 그때부터 자, 쌍끌음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수급 점수와 차트 점수 모두 다 퍼펙트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네. 자, 한국금융지주는 밸류업에 관련 종목도 들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현일 이 금융 종목들의 연초부터의 상승을 키웠을 때 동시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오늘 나온 재료를 보게 되면 지금 무엇보다도 이 관련 종목의 이슈에 이게 이 뉴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일 좀 직접적인 영향으로 좀 보게 되면 카카오뱅크, 카카오가 오늘 여러 이 카카오의 계열사를 이제 이 M&A를 통해 가지고 지분 정리를 좀 한다라는 소식을 들렸었죠. 자, 한국금융지주는요, 카카오뱅크의 4%의 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뉴스에 나온 거는 아닙니다. 시장의 이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금융지주가 들고 있는 자, 모멘텀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 하락의 수혜 전망으로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보이고 있고 네. 그걸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증권 업황의 회복 따른 연간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연일 자, 이 최고가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이죠. 올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20-30% 성장하는 1조 1,000억이 좀 나오고 있고 2분기도 이 어닝 서프라이즈인 2,600억을 기록할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제일 문제가 되었었죠. PF의 위기에 마무리하고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금융의 환경이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오늘 카카오 지분 여러 가지 카카오에 대한 이 모멘텀이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그에 관련돼 있는 또 저가 매수 또 추세적으로 재료에 관련돼 있는 물량이 들어와서 상승폭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 캔들을 보시게 되면 연일 뭐 20-30 보통 5-6%씩 올라가는 캔들이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금융 종목들은요, 특히나 이제 3%, 2%만 올라가도 사실상 이 장중에 급등했다는 표현까지 들릴 수 있는데 오늘 한국금융지주는 그래도 한 3.7%대, 4%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금융업종에서는요, 종목 중에서는 재료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금리 인하 수혜 전망까지도 합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양수 겸장의 금융업종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내일 5일선 패턴에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종가 들어가지 마시고요. 5일선 패턴을 따라가시면 되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좀 우상향 패턴이 좀 이어질 거라는 판단하에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과 차트 점수 모두 높습니다. 카카오 모멘텀까지 나와 있는 한국금융지주 매매 전략 알아봤는데요. 5일선 패턴 따라가면서 분할 매수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차트 포착주 NP 나와 있습니다. 점수가 74.9점이거든요. 그런데 차트에 비해서 수급 점수가 낮은데 이거 매수 포인트로 봐도 되나요? 매수는 맞지만은 네. 트레이딩 매수를 통해 가지고 네.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자, 모바일도 있고요. 집에서 지금
앉으셔가지고 지금 TV를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MP의 재료는 너무 좋습니다. 저 연일 VR, XR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 지금 현재 주도주로 우뚝 서고 있지만은요, 지금 연일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 매수와 매도에 가능하신 분들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그러면 지금 현재 73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 수급 점수가 좀 낮습니다. 수급 없이 개인의 이 재료 측면에서만 움직이는 종면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오늘 어떤 이유로 V자 급등을 나홀로 메타버스에서 나오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 네. 자, 국내 최초의 뷰 테크놀로지와 자, 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XR 시장에 진출 가속화 속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한중일 메타버스 협력 표준화에 관련 재료와 그리고 정부 민간과 협동으로 산업의 XR 솔루션을 또 이제 만든다는 소식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재료가 합쳐 있는 MP가 지금 주도주로 우뚝 서고 있는 거래량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XR 플랫폼 출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XR, VR뿐만 아니라 자, 가상현실, 그 증강현실 쪽의 메타버스의 현재 주도주는 MP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접근을 통해 가지고 사고 팔고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 접근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로 움직이고 있는 MP의 경우에는 현재 메타버스 주도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트레이딩 단기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 지노맨 컴퍼니인데요. 스핀 점수가 77.5점이에요. 근데 오늘 이미 두 자릿대 급등세가 나왔는데 네.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도 될까요? 예, 매수는 가능합니다. 네. 누구든지 뭐 매수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단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10사람에게 10분에게 똑같게 물어보면 누구든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게 주식이죠. 네. 자, 그러나 주식은 두 가지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관점이라는 것은 언제 매수를 해야지 상승 확률이 높은지, 그러면 언제 저점을 매수해야 되는지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오전장입니다. 오전 9시부터 9시 30분, 두 번째는 종가입니다.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장중 매매와 저점 매수 봐야 되는데, 그럼 현재 지금 지나고 있는 시간대는 뭐냐, 무슨 시간이냐? 비추세 시간입니다. 장초에 재료와 이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행보를 한다는 것은 뭐냐? 아침에 들어갈 물량 다 들어간 후에 행보한다는 것은 비추세 시간대에 잔량 물량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 우리뿐만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은 종가 배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장대 양봉을 가속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진원행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 급등 이후에 더 이상 상승률을 키우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을 통한 비추세 시간대의 전형적인 행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가능합니다. 단 저점 매수를 해야 되겠죠.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의 분봉을 보시면서 끊어오시고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 중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 오늘 급등한 이유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원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자, 신규 타겟인 ADC 항체 개발사로 기대가 만극함으로써 오늘 급등을 좀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간 약 한 5,900억의 규모의 ADC 물질 GEAN 하나하나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자, 얼마 전이었죠? 점상을 내고 다시 한 번 더 매물 출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오늘 급등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먼저 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글로벌 유전자 치료제 고속 성장을 위한 대부분의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모멘텀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매매의 이 기술적 패턴을 한번 체크해 드리면, 자, 오늘 장대 양봉이 났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난다 해서 종가까지 유지하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특히나 오늘 종가는 오히려 더 고가 마감을 했을 때 3시 이후에 3시 한 5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이 소량으로 한번 잽을 한번 쳐보십시오. 반대로 그러면 분할 매수 또 언제 들어가냐?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 아침에
보합권 출발이라든지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종가에 샀던 물량을 내일 아침 시초가, 다시 어제 종가에 만약에 오늘 9,800원에 만약에 마감이 된다면 9,800원에 걸어놓고 매도를 한번 출원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개파락의 양봉을 냈을 때 따라가십시오. 반대로 두 번째는 반대로 갭상승 출발해서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단봉에 실선이라든지 도치가 나오게 되면 장중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징검다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매물대를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당장의 재료도에 인해 가지고 이 장대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패턴이 만들어져야지 이 앞전에 있는 이 큰 매물대를 먹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 재료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홍현 컴퍼니는 재료 측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패턴을 좀 알고 매매를 하자. 그래서 진홍현 컴퍼니는 오늘 종가 매수는 가능하나 소량으로 한번 잽을 쳐보시고 내일 나오는 기술적 패턴의 캔들에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속성을 보고 접근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진호먼 컴퍼니 궁금하셨을 텐데요. 장 초반 급등 후에 현재 구간에선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량으로 종가 베팅 해보고 또 분할로 매수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끝으로는 거래량 상위 종목 함께 볼 텐데요. 삼성중공업인데 조선주 슈퍼사이클 도래했다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까지 붙었는데 총점이 현재 72.5점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72점이냐 그리고 수급 점수가 어떻게 50점이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단, 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물량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중에서요. 오늘 수급 점수 중에서 50점 이유가 수급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그리고 며칠 동안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면 안 되죠. 단 우리가 좀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연속성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꾸준히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좀 미래 성장, 미래 이 우상향 패턴뿐만 아니라 믿고 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순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자 5월 달부터 6월 중순 말까지 기간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한 차례 자 9,000원까지 한번 밀렸다가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였죠. 보시게 되면. 보시기에는 6월 25일 날 장대 양봉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부터 다시 한번 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수급 점수보다도 차트 점수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LNG 선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LNG 운반선 수주 잔량 전 세계 1위입니다. 유조선 전 세계 1위입니다. 드릴십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전 세계 1위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네, 당연히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잘 만들기 때문에 전 세계 해운사들이 연일 발주를 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즉 글로벌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 부분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나 LNG뿐만 아니라 드릴십 그리고 초대형입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라 초대형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FPSO 그리고 해양 플랜트 등 여러 가지 선박뿐만 아니라 플랜트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선박을 건조 능력이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종목인 회사인 삼성중공업이 오늘 신고가 패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수급이 조선 업종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장은 많은 약세, 오랫동안 지금 시장은 약세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조선 업종으로 지금 수급이 아주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 조선 업종이 몰리는 것이 우리가 단순 봤을 때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의 이 근조, 이 지금 도크가 다 차서 앞으로의 뭐 성장성을 이야기 드리는데 그 이유도 있지만 저는 조선 업종은 트럼프 관련돼 있는 최상의 밸류체인의 한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야기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못 박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금 현재 그에 관련해 있는 장차관급들의 이 어떤 인물들로 선임이 될지 궁금하시죠? 지금 예정 중인 이 국방부 장관의 지금 과거에는 이 고문 역할을 했었던 크리스토 밀러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사와 함께
함께 우리나라 전 세계 이 국방 관련된 이야기 도중에 해군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이 항모 12척이 움직이려면 전쟁이 나서 움직인다면 12척 중에서 10척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이 저속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이 터지게 되면 계속 운동뿐만 아니라 이 지금 여러 가지의 이 작동, 여러 가지의 이 운행 능력을 크게 발휘해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실증 능력뿐만 아니라 보수, 유지 보수, MRO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아주 지금 미국은 지금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의 이 조선 업종, 조선 회사들과의 이 협업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국의 해군의 이 운행 영역은 제로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악담이 지금 연일 좀 나오다 보니까 연일 우리나라의 조선 업종들의 이 외국인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지금 조선 업종에 올라가게 되면 실적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2028년까지 슈퍼 사이클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 슈퍼 사이클을 지금 알았나요? 한 달 전, 2달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외국인들은 지금 연일 미국의 해군 능력이 실증 능력이 없어지는 거에 발맞춰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이 조선 3사가 그 역할을 미국의 해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이 분위기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 있어가 우리는 꼭 셀링 포인트로 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성중공업은요, 여러분들 꼭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자, 부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3, 4일 정도 분할로 여러분 접근하시는 것을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업종에 대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은 3, 4일 정도 분할로 매수 관점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데일리 스핀으로 4가지 종목을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오프라인 강연에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입니다. 토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 앞에 있는 우리 이데일리 건물 KG타워 20층에서 진행하는데 특히나 조금 전에 제가 조선업종 이런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유,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유 이런 걸 좀 말씀드렸었죠. 작년부터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 좀 많은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이제는 그쪽 조선업종은 들고 있고 오히려 더 단기적 모멘 플레이가 조금 더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는 내년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4분기도 중요하고요. 내년 것도 중요합니다. 자, 스윙 포지션과 롱 포지션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도주 발굴을 같이 토크 형식으로 같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밑에 전화번호로 좀 참여하셔가지고요. 특히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QR코드에 찍고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장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후장 관심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상승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월 18일에 제시한 YC 현재 142% 상승 중이고요. 또 4월 12일 살펴본 에코에너지는 137% 상승률, 4월 17일 토니머리는 126% 오르고 있고요. 5월 10일에 제시한 실리콘2는 106% 기록 중입니다. 이렇게 두세 달 사이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삼성 E&A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 E&A가 오늘 수급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플랜트 사업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까지 대부분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의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는 플랜트, 정유 플랜트, 자, 이 기계, 석유, 화학 플랜트 쪽의 대표적인 종목 삼성 E&A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확인했냐? 이 대번 에너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번 에너지가 드디어 저점을 찍고 우상향 패턴이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는 삼성 E&A가 같은 형태가 좀 보이지 않나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해외 수주 1위, 수주 목표 지금 현재 79% 달성한 가운데 연일 좀 하락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 정유 화학 쪽은 우리 지금 좀 그래서 인기가 없죠. 반도체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뺏겨가지고 연일 좀 하락을 보이다가 이제는 내년을 위해서 정배열 초입의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수가 눈여겨 보이는 자리이고 특히나 오늘 자리는 종가 배팅 꼭 가능하고요. 특히나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롱플레이 그리고 4분기까지 여러분들이 연속성이 좀 가미할 수 있는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E&A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E&A,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와 손절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28,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3,500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인데요. 오늘 두 번째 종목도 조선과 연관성이 있는 종목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KPF입니다. 자, 여러분들 KPF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묶여 있고요. 특히나 로봇 테마뿐만 아니라 자,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도 묶여 있는데 자, 오늘은 KPF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에 또 묶여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옵니다. 자, 재료의 총합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하고 있는 일들도 많고 실적도 따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견되고 있는 KPF가 오늘 정고점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출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잠깐 체크해 보시면요. 시가총액이 1,230억인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놀라지 마세요. 작년에 2023년도에 470억입니다. 자, 얼마 전에 삼화제약 이야기 들을 때 중소형 성장주는 뭘 봐야 된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되 우리나라 기준이 PER 10배 기준에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자, KPF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200억에 영업이익이 470억이면 여러분들 눈 감고도 배팅할 수 있겠죠. 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자, 바람직해 보이고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있지만 변동성수 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되 오전장에 여러분들 오늘보다도 내일 오전장에 캔들 하나만 더 보고 여러분들이 소량의 물량으로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7,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600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SP 목표가는 7,000원, 손절 라인은 5,6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급이나 차트로 포착된 종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어제도 재밌었고요. 오늘 오전장도요. 참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도 동일하게요. 2시 40분부터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종가 매매, 종가 배팅, 시장 분석까지 모두 다 아울러서 모두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이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장 공략주 전략까지 더 풍성하게 들고 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